안녕하세요.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트레이너 장하나입니다. 오늘은 균형 잡힌 영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일까요? 많이 먹는 것? 맛있게 먹는 것?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얼마나 골고루 섭취하느냐가 정말 잘 먹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 잡힌 영양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누구나 100세 시대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정말로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골골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은 다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100세까지 건강을 누리기 위한 건강한 식사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밖의 영양소, 비타민과 무기질, 허브 등의 성분들을 풍부하게 섭취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칼로리는 적절히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드시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뉴트리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뉴트리션의 조건은 4대 3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4는 뭐냐? 건강한 탄수화물이 전체 식사의 한 40% 정도, 그리고 여기에는 식이섬유가 25g 정도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은 건강한 단백질 30%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3은 건강한 지방 30%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의 비율이 4대 3대 3이 되도록 섭취를 하는 것이 건강한 뉴트리션입니다. 건강한 뉴트리션에는 특징이 있어요. 탄수화물이라도 그냥 탄수화물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을 드셔야 되는데요. 복합 탄수화물의 특징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라는 거,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도 건강한 단백질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포화지방이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을 같이 함유하고 있을수록 건강한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도 필수 지방을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이 필수 지방산은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을 먹게 되면 소화기관을 거쳐서 작은 단위의 영양소로 소화가 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가 됐을 때는 포도당이라는 영양소가 되고요. 단백질이 소화가 됐을 때는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이 소화됐을 때는 지방산, 글리세롤로 소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다? 포도당이다. 그리고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아미노산이고 지방은 쉽죠?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인은 이 4대 3대 3의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불균형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2015년 국민건강조사 통계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식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가 탄수화물로 64%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못 먹는 영양소가 단백질로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이 한 22% 정도가 되는데요. 딱 봐도 탄수화물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섭취는 좀 줄이시고 단백질의 섭취를 늘려주시는 것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뉴트리션을 섭취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섭취하는 많은 식품들을 분류를 해서 영양소별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밥은 우리가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밥에는 탄수화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단백질도 있고요. 또 비타민, 무기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을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자, 밥, 빵, 현미밥 이런 것들은 다 탄수화물 식품이죠.
자, 그런데 탄수화물이라도 건강한 탄수화물을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쌀밥과 현미밥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겠어요? 당연히 현미밥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쌀밥보다 대신해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어야지 더 건강한 식사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무기질 식품이 되겠고요. 삼겹살은 어떨까요? 단백질 식품으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단백질만큼이나 지방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과 단백질 식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무기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견과류죠. 그런데 이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건강한 지방, 오메가3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삼겹살에 있는 지방과는 좀 비교가 되게 건강한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품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고요. 또 시판되는 샐러드 드레싱은 어떨까요? 지방과 탄수화물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지방이 많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름진 거 좋아하지 않고 튀긴 것도 좋아하지 않고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의 식습관을 살펴봤을 때 탄수화물 식품을 과잉되게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밥이라던가 빵이라던가 떡, 면 종류를 좋아하신다던가 아니면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을 늘 즐겨 드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탄수화물을 과잉되게 섭취해도 몸에 저장이 될 때는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0세 시대의 건강한 식사의 조건 실전 연습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늘 100세 시대 건강 식사의 조건, 균형 잡힌 영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짜 잘 먹는 거는 맛있는 거 먹고 많이 먹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진짜 잘 먹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비율이 얼마였죠? 4대 3대 3. 건강한 탄수화물, 건강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으로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